자, 72쪽 보면요. 72쪽.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항이 뭔가, 다항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항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항 앞에 두 글자가 붙습니다. 두 글자 뭐죠? 동류항입니다. 자, 동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동료가 되라 그런 거 똑같은 거 있어요. 친구예요, 친구. 자, 이제부터 항들끼리 친구라고 좀 부를 겁니다. 자, 어떤 친구냐면 한자로는 같을 동이고 무리류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종류, 종류할 때 류라고 있잖아요. 류. 그래서 같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서로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자, 두 항이 서로 문자가 같으면서 차수까지 서로 같으면 같을 때 서로 동류항이다.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자, 두 항이 한 개가 아니야. 항이 여러 개야, 두 개. 근데 항이 서로 문자가 같으면서 차수가 뭐였지? 문자의 지수. 지수까지 같을 때 서로 동류항 관계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에 뭐라고 되냐면 야, 내가 항 두 개를 적어볼게. 하나는 5x, 하나는 2x. 자, 그러면 쉼표를 기준으로 쉼표 앞부분, 쉼표 뒷부분이 있을 때 얘랑 얘는 서로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왜지? 말 그대로 문자의 종류가 x로서 똑같아. xx.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작게 써 있습니다. 1제곱이고 1제곱인 거니까 곱해진 횟수 1번이니까 결국 한 번 한 번이니까 지수까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동류항 맞아요. 서로 동류항이야.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쌤, 그러면은 제가 5x 제곱 남은 2x. 자, 얘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왜? 서로 문자는 같지만 지수가 달라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문자는 같지만 지수가 달라서 동류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완전 똑같아야 돼요. 문자 종류와 지수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동류항입니다. 쌤, 앞에 있는 수는요? 앞에 있는 수는 달라도 돼. 회사님? 그래서 우리는 개수는 달라도 문자의 종류와 지수가 같을 때만 서로 동류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쌤, 이것도 됩니까? 2x 그리고 5y. 쌤, 얘도 1제곱 1제곱이니까 지수 똑같은데요? 하지만 문자가 애초에 태생부터 다르죠. 다른 종류니까 알파벳이 다르니까 다른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아니에요. 괜찮나요?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것들은 돼. 좋아요. 자, 3x 다음은 2분의 7x. 쌤, 3x랑 2분의 7x는 이건 분수니까 같은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의 종류랑 지수가 똑같으면 동류항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 놓인 수는 달라도 상관이 없다. 이해됩니까? 음수여도 됩니다. 다 돼요. 여러분들이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차수까지 같은 두 마리 동류항입니다. 됐습니까? 그 두 수는 동류항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그럼 동류항들끼리는 이제부터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약속을 할 거예요. 덧셈과 뺄셈. 자, 동류항끼리는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동류항끼리야. 더할 때는 이제부터 약속을 할 겁니다. 바로 앞에 놓인 수 개수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쌤, 어떤 사람이 5a랑 2a를 더하기로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끼리는 더할 수 있어요. 왜? 끊었을 때 a라는 종류가 똑같고 지수까지 같으니까 서로 동류항 맞아. 그러면 그때 더해진 결과는 뭐 하자? 지들끼리 앞에 놓인 수들의 덧셈만큼 5 더하기 2 바로 7a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은 종류인 동류항일 때 더할 때는 앞에 개수끼리 더하고 문자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괜찮나요? 괜찮다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빼기도 됩니다. 빼기도 돼요. 같은 종류인 두 항들은
뺄 때 뺄 수 있어요. 바로 문자 앞에 놓여있는 수들끼리 빼시면 됩니다. 못 빼기 2니까 3 문자는 그대로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앞에 놓인 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돼요. 문자는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쌤 그러면 6x 더하기 x는 몇인가요? 자,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거야. 쌤 동료끼리는 더하면 된다며. 앞에 있는 수끼리 더하면서 계수끼리. 근데 얘는 주의할 게 뭐다? 더하긴 더할 때 생략된 기호를 찾아야 돼.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략된 겁니다. 바로 맞아요. 넘버 1.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6 더하기 1개. 그래서 7x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괜찮습니까?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을 넣으세요. 1. 그럼 1x니까 더할 수 있는 거야. 6 더하기 1개.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류항끼리 더한다. 뺄 때는 동류항들의 개수들끼리 빼면서 문자를 그대로 쓴다. 괜찮습니까? 더할 때도 그대로, 뺄 때도 그대로야. 근데 문자는 더럽히지 말고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시간 들여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6번 둘둘씩 있는데 둘둘. 아 물론 개념 확인 문제도 해보세요. 위에 개념 확인 초록색에 있는 거. 저기서 막대기로 그냥 그림을 그려줬어요. 서로 앞에 있는 수끼리 더하거나 뺀다. 동류항일 때만. 문자도 같고 차수까지 같으면 두 마리는 동류항으로 묶입니다. 같은 거예요. 동류항끼리는 서로 봤을 때 문자랑 지수가 똑같아요. 문자가 없으니까 동류항이에요. 얘들은 x라는 걸 공유하고 있고 지수가 1제곱 1제곱인 거라서 동류항 맞아요. 이거 앞에 놓인 수는 달라도 돼. 얘들아 5-1번은 동류항끼리 짝을 지으라는 건 끊어서 가져오라는 소리야. 가져오면 마이너스 2x랑 5x는 언젠가 동류항이죠. 저 멀리서 같은 동류죠. 마이너스 2x, 5x. 그 다음은 y도 동류항이에요. y끼리 y와 마이너스 2y는 서로 동류항이죠. 5-1번 다시 보세요. 5-1번은 긴 시를 봤을 때 끊고 끊었을 때 같은 종류가 두 개씩 등장하죠. 마이너스 2x, 5x y와 마이너스 2y. 계산님? 그 다음에 6번부터 계산이라서 제가 해드리기 쉬운데 6번부터는 자 1번은 4a, 2번은 5x 문자가 x네요. 세 번째는 2분의 1 조각의 y. 그 다음은 네 번째는 1b 플러스 7. 그 다음은 6-1. 이거 이렇게요? 순서를 쓸게. 마이너스 8b
바로 채점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8b 그 다음 두 번째 건 소수끼리로 더할 수 있으니까 0.7a 그럼 세 번째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문자끼리 더하고 숫자끼리 더해서 붙이면 돼요. 네 번째는 x 더하기 9 다섯 번째는 2y 빼기 2 여섯 번째는 2분의 13b 플러스 1 나와야 돼. 2분의 13b 플러스 됐습니까? 선생님 저그 6번에 1번 4A 6이 아니에요. 6-1번에 1번? 아 6번에 1번. 아 6번 1번이요? 아! 정신 못 차렸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6a 5x 2분의 1y 2b 플러스 7 8b 0.7a 마이너스 4a 더하기 1꼴 x 더하기 9꼴 2y 빼기 2꼴 2분의 13b 더하기 1로 최종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선생님 중간에 분수 어떻게 합니까? 통분하고 나서 더하면 돼요. 앞에 수끼리. 괜찮나요? 끝이 보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해서 끝이 보입니까? 드리는 이야기 없나? 드리는 이야기. 저번에 학원 방학은 알려드렸죠? 학원 방학 기간 6월 27일부터 아, 동류항은 같은 문자면서 차수가 같은 두 마리를 두 개를 동류항이라고 강조해서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3쪽 보시면 73쪽이야. 동류항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약속했던 세 글자 1차식 1차식이 뭐였지? 이번에 개념 이거 안 썼죠. 1차식 자 1차식의 이제 계산인데요. 자 1차식의 계산은 뭐냐면 우리가 1차식이 뭐였냐면 가장 높은 차수 지수가 1밖에 없는 걸 저희가 문자에서 1차식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차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앞에서 배웠던 곱하기의 성질 교원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었잖아. 그래서 분배 법칙을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정리한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괄호를 없애고 나서 그 다음은 서로 순서를 바꿔서 친한 애들끼리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시면 돼요. 더하거나 뺀다. 그리고 마지막 동류항끼리 순서를 바꿔준다. 그 다음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런 구조로 부터 식을 촘촘하게 정리할 겁니다. 정리.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이런 거야. 세배 괄호 열고 3x 빼기 2 더하기 이번엔 2x 빼기 3. 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이제부터 식이 쭉 길게 나올 거야. 근데 쫄지 마시고 자 일단은 계산 순서를 지켜줘야 돼. 자 괄호 앞에 숫자가 있으면 뭐가 생략된 거지? 곱하기 생략된 거예요. 숫자랑 괄호면 곱하기 생략. 따라서 자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곱하기는 괄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곱하면서 가운데 끼어있는 부호로 해보자. 3은 9x 그 다음은 3이 6인데 마이너스라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6 그 다음은 더하기 얘들아 어차피 2x 빼기 3은 괄호 뒤에 있는 수고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냥 1이 숨어있는 거거든. 그럼 1은 어차피 곱하고 나서 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그대로예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야. 1이 생략. 따라서 이제 계산하자. 그러면 괄호를 없앴어. 분배 법칙 써서 쭉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동류항끼리 순서를 바꿔주자. 누가 동류항이야? 얘들끼리 동류항 그리고 숫자끼리 동류항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9x, 2x 끊고 이게 나왔으면 마육 빼기 3.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동류항끼리는 앞에 로이드끼리 더하는 거니까 9 더하기 2하면 11x 마육 빼기 3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숫자끼리는. 그래서 마이너스의 9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 괜찮니? 그래서 동류항은 분배 법칙을 꼭 사용해서 일단 정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다음 줄. 그 다음은 순서를 바꿔가면서 동류항들 앞에다가 동류항들 뒤에다가 자리 바꿈을 하면은 더할 수도 있고 더할 수 있으니까 간결해진다. 그런 것들 소개해주고 있고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뺄셈일 때 뭐라고? 더하기는 쉬워. 근데 뺄셈일 때 너희가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오 똑같은 문제. 요겁니다. 얘들아 앞에 괄호랑 뒤에 괄호가 만약에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빼기일 때야.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분배 법칙을 써보자. 퐁당 곱하자. 3, 3은 9, 3이 6, 3, 3은 9 문자 붙이면서 x 3이 6인데 마이너스의 6.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빼기가 들어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뺄셈이 있으면 뺄셈의 뒷부분 지금은 두 개 다 뒷부분인 거거든. 따라서 뺄셈은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거에 부호 바꾸는 수. 전부 다 부호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빼기는 뭐 하자?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모두를 부호 바꾸고 식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차피 이제는 괄호가 없어져서 x끼리 동류항, 숫자끼리 동류항이니까 식을 바꿔서 쓰면은 얘는 9x 빼기 2x 그 다음은 얘를 뒤에다가 보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해보시면 동류항 찾고 동류항 찾고 더하면 됩니다. 9x 빼기 x는 7x 마이너스 6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이라서 아까랑 답이 다르게 나와요. 오케이? 뺄셈일 때는 꼭 기억합시다.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괄호를 부호 바꾸고 부호 바꾼다. 둘 다 부호 바꿔줘야 돼. 그리고 이제 더하는 문제니까 동류항끼리 찾아서 덧셈 하시면 올바른 계산값이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뺄셈을 조심합시다. 아까 아래쪽에 그 주의사항이 있죠. 괄호 안에 플러스가 있으면 뒤에 있는 숫자들의 부호 그대로. 만약에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덧셈으로 바꾸면서 뒤에 숫자들을 전부 다 부호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시간 드릴게요. 자 7번부터 8번까지 했는데 다음 식을 계산하라는 건 간단하게 붙이는 과정인데 괄호가 있으면 앞에 노인수가 있으면 분배 법칙 쓰시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괄호 없으시면 돼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인 거니까. 문자끼리 더하고 숫자끼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끼리, 숫자끼리.
괄호 앞에 뺄셈이 있으면 뺄셈은 뒤에 숫자들을 부호 바꾸면서 덧셈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7a 빼기 5 괄호 없애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치. 이제 동류한끼리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동류한끼리 끊으면서 얘랑 a가 들어있는 거 일단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묶으면서 앞에다가 적으면 7a 뒤에다가 쓰면 빼기 5 빼기 3 다음은 이 분식이는 앞에 분식끼리 더하면 되는데 7과 마팔이면 7에서 8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에 그다음 한 개, 7 빼기 3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1은 생략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a가 네. 생각보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같이 보자. 7번에 1번은 잘 나온 것 같아. 7번에 1번은 5x 빼기 3으로 잘 나열했는데 나열. 2번부터 답이 좀 아니신 분들은 본다면 얘들아 7a 빼기 5 괄호 안쪽에 있는 수들 빼기 8a 더하기 3이야. 그러면 동류항과 동류항이 아닌 걸 구별해야 돼. 동류항인 거, 동류항 아닌 거. 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첫 번째 괄호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 1이 생략된 거라서 곱하면 그대로 해. 7a 빼기 5 그 다음은 중간에 뺄셈 날될 때들 뺄셈. 그럼 뺄셈이면 더하기로 바꾸고 부호 바꿔야 되니까 그냥 더하기로 바꾸면 더하기로 바꾸고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8a 빼기 3이야. 자, 그 다음은 이제 더하면 되니까 동류항을 찾으면 세 글자 동류항 이 자식 동류항이고 이 자식 a끼리 동류항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7a 빼기 8a 얘도 여기 뒤에다 보내면 마이너스 5 빼기 3.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얘들끼리는 a 앞에 놓인 걸 더하시면 되니까 7 더하기 마이너스 8 몇이야? 7 더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a 그 다음은 얘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8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1은 문자 앞에 1은 생략 가능하니까 지우면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8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2번) 마이너스 a 빼기 8이고요
다음 3번 2배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 식을 간단히 하래.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괄호 앞에 어떤 수가 있으면 가만히 두면 안 돼. 분배 법칙이야. 해보자. 2를 밑줄 치면서 퐁당퐁당 연결하시면 돼요. 곱하기 들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x 2는 2 오케이? 그 다음은 뒤에 빼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뭐 하자? 부호 바꾸면서 더하자.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3. 그 다음은 식을 나열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순서 바꿔도 돼. x끼리 동류항이 숫자끼리 동류항이라고 뒤집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8x 빼기 5x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 이제는 동류항을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13개의 x고 뭐가 된다는 게 3번의 정답입니다. 괜찮습니까? 13이네요. 아니 13x 더하기 5. 그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4번은 시간 아까우니까 안 할게. 4번 하신 분들은 답만 체크하세요. 10의 4번은 10의 4번은 7a 빼기 14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나요? 7a 빼기 14. 분배 법칙 쓰고 더한다요. 빼기는요? 부호 바꾸면서 더하면 뒤에 거. 회장님 그 다음에 7-1번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이거는 답만 쓸게. 자 7-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x를 정리하면 결국 마이너스 2x 빼기 3. 2번은 2a 더하기 5. 3번은 2x 더하기 15. 4번은 a가 들어있는 식을 정리만 하면 마이너스 4a 빼기 8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나요? 시간이 부족했나? 일단 답은 적지 마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풀어보세요. 7-1번은 답은 적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푸는지 푸신 분들만 했점하세요. 괜찮나요? 그다음에 7-2번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7-2번을 같이 하자. 왜? 그게 등장했어. 그거. 대가. 괄호, 대괄호, 가로. 참고로 제가 그 뭐지 개념 테스트 채점하면서 참 웃긴 거 봤는데 얘들아 괄호는 괄호야 괄호. 괄호는 괄호지 괄호. 가로라고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괄호예요. 가로가 아니라 괄호. 그거 아는 거예요? 자, 괄호가 있을 때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바로 가장 안쪽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괄호 안쪽에 제일 안쪽. 자, 3x 빼기 y 빼기 중괄호 열고 5x 더하기 소괄호 열고 x 빼기 2y 닫고 닫으면 이 정답을 푸시오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따라가자. 괄호가 가장 먼저야. 그러면 괄호가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거 바로 여기 먼저입니다. 자, 근데 x, y는 서로 다른 종류니까 더할 수가 없어. 냅둬. 근데 더하기 얘니까 얘들끼리 더할 수 있죠. 그래서 5x 더하기 x는 암산됩니까? 1이 숨어있는 거니까 5개 더하기 1개 6x지? 6x, y는 그대로 빼기 y.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중괄호가 밖에 있고요. 중괄호. 그 다음은 앞에 빼기로 연결이고 3x 빼기 y. 자, 그 다음 뭐 하자? 아직도 괄호가 남아있네. 괄호를 없애자. 괄호 없애는 방법.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빼기. 더하기로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 부호 바꾸고. 그럼 해보자. 앞에 건 그대로 3x 빼기 y. 요거는 덧셈으로 만들면서 괄호 안쪽을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2y로 변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 더하기니까 동류항끼리 더하면 돼. 동류항끼리 3x끼리 동류항 마이너스 y끼리 2y끼리 서로 동류항. 그래서 이제 더하기 순서 바꾸면 3x 빼기 6x 마이너스 y랑 더하기 2y로 연결이 되니까 마지막은 더하고 더하시면 돼요. 3x 빼기 6x 몇이에요? 마이너스 3x 3개에서 6개 빼봐. 3. 다음은 마이너스 y 더하기 y는 플러스 1y니까 그냥 1 생략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y. 그래서 7-2번은 1번만 풀어드리면 2번도 비슷하게 풀면 되는 거라서 2번은 답만 적을게요. 아, 집에서 해보세요. 7-2번에 2번은 집에서 해보는 걸로 하고, 8번 같은 경우는 분수인데 얘들아 분수 있지. 분수도 조심히 계산해야 돼. 왜? 더하거나 뺄 때 동류항끼리 더해야 되는데 분수일 때는 통분이 먼저 해. 따라서 통분을 먼저 진행하시고 더하거나 빼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지금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친구들 지금 해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첨삭을 도와드릴게요. 일단 다음 쪽 다 하신 분들은 다음 쪽 부분 숙제인 것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통분하고 더하거나 빼야 돼. 맨 마지막 난 좀 이상한데. 마지막 거 이상한. 분수 꼴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분배 법칙 순서 바꾸고 마지막에 더한다야. 자, 봐봐. 8번 1번은 자 2분의 x짜리랑 2분의 x 더하기 5분의 2x 플러스 1.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틀리신 분들 보면은 분모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분모 생략하시면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자 일단은 자 앞에 수랑 뒤에 수는 문자랑 문자가 들어있지만 분모가 달라. 그래서 뭐하자? 두 글자. 통분 먼저 해보자. 통분 먼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앞에 있는 분수는 내가 괄호를 삽입하면 괄호를 집어넣고 자 분모 분자에 며칠 빌려줘야 분모가 통분되겠니? 10으로 맞춰야 되니까 10으로 맞추려면 10. 여기는 5배 해야 되겠지? 통분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찾아. 5배네 5배. 그럼 어떻게 돼? 해봐. 10분의 x에 5 곱한 거 5x지? 왜냐면 숫자 그 곱셈 해야 되니까 곱셈 생략. 그 다음은 더하기. 얘들아 뒤에 거는 뭐 하고 싶니? 괄호를 삽입하세요. 만들어. 계산이?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 지금 며칠 곱해줄까? 2. 그치 2. 2를 곱해야 5, 2, 10이니까 똑같아지잖아. 분모끼리. 그래서 여기는 2배씩 해보자. 2배 하면 5, 2, 10분의 분자는 분자 조심해야 돼. 분자의 2배는 전부 다 퐁당퐁당해서 분배 법칙 써줘야 돼. 그럼 2, 2, 4, x 4x 1, 2는 2. 그치? 그 다음은 분수가 분모끼리 같으면 분자끼리 더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분자들끼리 싹 다 더하자. 10은 그대로 10분의 자, 분자끼리 더하면 5x 더하기 4x 더하기 2네.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들끼리 동류항이지. xx 들어있잖아. 따라서 10분의 9x 더하기 2는 그냥 상수항이야. 괜찮니? 근데 얘들아 이게 답이거든? 답이야. 근데 얘들아 수학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쓰는 걸 좋아해. 간결하게 쓰는 거. 얘들아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 단계만 더 거치자. 바로 나눗셈의 성질 중에 하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트 공식. 어차피 분모분의 분자면 따로따로 나누면 되거든요. 아니
분자들이 여러 개면 그냥 따로 분수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하트 공식이야. 하트야. 이쁘지 않니? 좋아요. 10분의 9x 더하기 10분의 2. 또 쪼개도 괜찮다. 괜찮니? 쪼개보니까 약분되는 게 있나? 여기 약분돼요. 10분의 2. 따라서 최종 정답은 10분의 9x 적고 5분의 1로 더 간결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계산하고 나서 하트로 쪼개주세요. 하트 방향으로. 공통 분모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되니까 2번은 스킵.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12분의 7x 빼기 4분의 3꼴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8-1번도 두 개만 답을 적어드리면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바로 푸세요. 풀고 있으시면 되고 다 하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6분의 5a 더하기 2분의 3꼴. 다음은 2번 정답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20분의 11의 2 빼기 5분의 2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게 각각의 정답입니다. 해보세요. 일단은 통분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가 중요해. 분수일 때는 통분할 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돌려야 돼.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고 나서 마지막엔 하트 공식까지 또 써주세요. 여기가 왜 나갈까? 빼기 4분 3인데 그다음 8번에 2번 안 되신 분들은 봅시다. 8번에 2번. 자, 8번에 2번은 아까 정답을 썼지만 다시 써볼게요. 같이 해보자. 자, 8번에 2번은 뭐냐면 뺄셈일 땐 조심하자요. 뺄셈일 땐 조심이야. 해보자. 첫 번째, 자, 분모 분자를 강조하고요. 분모 분자를 강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분수는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기 위해서 몇 치로 맞출까? 12, 12. 그러면 여기는 3배 정도만 되겠지. 여기는 12가 되려면 2배, 2배가 필요하지.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바꿔치기 해볼게. 자, 분모 먼저 4, 3, 12분의 분자는 분배 법칙. 3, 3은 9x, 3은 3. 자, 그 다음은 빼기로 붙어있고 분모분의 분자 12분의 6, 22 2배의 그러면 2x 더하기 6. 이렇게 좀 괜찮니? 분모를 맞춘 거야. 자, 그 다음 뭐 하자? 분모 같을 때는 분자끼리 뺄 수 있어. 괜찮니? 근데 주의할 게 뭐다? 부호 신경 쓰면서 앞에 있는 놈에서 뒤에 있는 만큼을 빼는 거야. 앞에 있는 놈에서 뒤에 있는 놈만큼 동시에 빼는 거야. 뺄셈 연결. 얘를 뺄셈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어떻게 될까? 12분의 9x 빼기 3에다가 뺄셈이 들어있는 괄호는
더하기로 바꾸면서 부호 바꿔야 돼. 더하기로 바꾸면서 부호 바꿔. 따당 따당.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은 12분의 분자. 분자는 동류항 찾아서 3만리 떠나가. 여행을 떠나면 홍당 더하시면 9x 빼기 2x는 7x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마3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부호가 같은 합이니까 마이너스 9. 그치? 네, 마지막에 하트 공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아까처럼 답이 나올 겁니다. 12분의 7x 빼기 4분의 3. 됐습니까? 뭐가 중요했을까? 뺄 때 뒤에 거 괄호 안 씌워줘서 그래. 괄호 씌워줘야 돼. 빼고 괄호. 부호가 공식 더한다. 기자님 꼭 이거 마지막 잘 신경 써주세요. 여기서 많이 제가 직접 막 하거든요. 내 기억상. 좋습니다. 마지막 칼다시 1번에 1번 또 집에서 좀 더 고민하고 풀어보세요. 통분한다야. 넘겨볼까요? 74쪽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수제. 75쪽도 수제. 76쪽도 수제. 행운의 숫자 77도 수제. 78, 79도 서술형이니까 홈워크. 좋아요. 홈워크. 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공부해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안 끝났어요. 아직 10분 남았어요. 한 단원 더 나갑니다. 가보자. 너무 늦었어요. 빨리 해야 돼. 저희가 2월 12일까지 1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가려면 오늘 등식이라는 것까지는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봅시다. 84쪽이에요. 자, 84쪽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등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목이 등식이에요. 자, 등식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자면 첫 번째 84쪽. 자, 1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건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등호가 들어있는 식. 다시 한번.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고, 자, 등호라는 게 뭐냐면 같을 등 기호야 기호. 같다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 짝대기 두 개. 그래서 등호가 들어있는 문자의 나열 식이라고 부르죠. 식.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때 그러면 등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등식에 왼편과 오른편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 등호가 들어있는 식은 예를 들어 네모는 탑바 세모. 자, 이런 식을 사람들은 등식이라고 불러요. 등호가 들어있는 식의 나열을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여기서 등호의 왼쪽, 저희가 그거잖아요. 그 왼손잡이는 별로 없겠지만, 왼손을 이제부터 좌변이라고 부릅니다. 좌변. 여기를 왼쪽, 좌수, 왼좌. 오케이. 여기를 좌변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자리, 좌변. 다음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통틀어서 양쪽이 있다고 해서 양변이다 라고 일단 약속을 먼저 합시다. 되셨습니까? 등호가 있을 때 같다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자리를 좌변, 오른쪽에 있는 자리를 우변이라고 읽겠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방정식이라는 게 나올 건데, 방정식. 자, 방정식은 뭐냐면 제목부터가 좀 못 쓰겠어요. 방정식이, 자, 감사합니다. 자, 변수라는 건 변할 수 있는 수야. 근데 일반적으로 문자로 많이 써요. 문자. 자, 변수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특별한 등식은 사람들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자, 방정식은 좀 말을 해석해 볼게. 변하는 수 x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말로 같을 때도 있고 살짝 다를 때도 있고, 즉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이 되기도 하는 걸 이제부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거기 책임의 예제를 볼까? 바로 이거야. 자, x 더하기 2를 더한 만큼이 같을까요? 3. 얘들아 이건 일단 등식이 맞아요. 등호라는 게 있는 좌변과 우변. 자, 그때 등식이 있을 때 얘는 그때 달라요. 왜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문자 자리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대입이라는 걸 쓰면은 문자를 수로 바꾸는 거. 자, 만약에 얘들아 x 자리에 숫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다 라는 문장은 참이죠. 참.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심한데 x에다 2를 넣어보자.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는 같다? 3. 이 식을 읽었을 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4가 3입니까? 그치? 그래서 이 등식은 좀 특별해. 왜? x 자리에 문자 자리에 적당한 수를 대입할 때는 맞는 말, 참이 될 수도 있고 진실 또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 이 문장은.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등식을 사람들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 괜찮습니까? 한자예요. 방정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수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뭐 미지수. 자, 미지수라는 건 그냥 문제에서 등장한 그 어떤 변할 수 있는 문자 x를 그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지수 문자를 의미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에 해라는 게 나오는데 해 정말 중요해요. 해. 자, 해라는 건 이제 아까 방정식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었지. 그때 참이 되게 했던 그 어떤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부터 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방정식에 숫자를 넣어봤을 때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어떤 특별한 수를 그 어떤 수 그 수를 이제부터 해라고 부릅니다. 해. 지금은 아까 x에 1을 넣었을 때 참이 됐으니까 1이 해가 되는 거예요. 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어떤 수를 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마치 태양 있죠? 이제 해. 근데 여러분들이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자로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근. 같은 말이에요. 해, 근. 근이라는 건 뿌리 근자거든. 한자야. 뿌리 근. 어떤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아이들이라서 결국 해라는 건 근이랑 같은 말이고 그냥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어떤 수를 이제부터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 어떤 수를 찾는 과정을 풀었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거지. 이 암호문은 답이 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방정식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걸 해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풀어봐. 얘들아, 요거는 지금 방정식이에요. 등호라는 게 들어있는 양면. 방정식. 자, 근데 이때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누가 진실일까? 어떤 x.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자리, x 자리에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4 대입하고 점점점 될 때까지 하면은 여기서 해가 뭐가 될까? 암산되니? 땡땡에 곱하기 2한 거 더하기 3까지 했을 때 11이 되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4라는 걸 머릿속에서 암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야 2 곱하기 4 8 더하기 4면 12가 나타지니까 이때는 4가 해라고 부르시면 돼요. 해. 4가 해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어떤 x,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을 풀었다, 해를 잘 구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항등식 이야기만 할 건데 항등식은 방정식과 달라. 방정식은 뭐였지?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해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자, 근데 항등식은 뭐냐면 한자야. 항등식입니다. 항상 같은 식이고, 자, 등호가 들어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같은 등식을 이제부터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2x 플러스 1은 같다. 2x 플러스 1. 자, 등으로 연결돼 있고 이 식은 등식이 맞아요. 근데 얘는 등식 중에서도 더 특별해. 더 특별해. 왜? x 자리에다가 니들이 원하는 모든 걸 대입해도 항상 같겠죠. x에다가 1, x에다가 2, 3, 4. 이거 전부 다 해. 전부 다 해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은 뭐냐면 모든 수에 대하여 대입했을 때 찹이 되는 항상 찹인 거. 항상 같은 거. 항상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x의 모든 수를 집어넣어도 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항등식은 뭐다?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거울 보듯이 똑같이 생겨야 돼. 2x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이 생기면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항등식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방정식과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방정식, 항등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 일단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됐네요. 자, 아래쪽에 개념하기 문제들, 그 다음에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것들을 한번 집에서 한번 읽고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84쪽부터 80